에피소드 제1에서 이야기가 빠진 부분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경전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고속도로 안개 속에서 그 가이드가 고속도로 순찰차 서치라이트를 켠 순찰차와 공군 비행장 입구 쪽에서 옆에서 꺾어져 들어오며 하이 빔을 켠 택시의 안내, 그리고 보리암 기도에서는 새벽 3시 반 기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여학생 덩치 크기의 헝겊으로 된 인형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불단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뻗고 앉아있다가 드라이 플라워처럼 건조가 되면서 팍 하고 사라져버린 그 체험,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대 조금 한 20-30분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간대 갑자기 오른쪽 무릎, 방석 위에 앉아있는 제 오른쪽 무릎 쪽으로 우물이 보입니다. 가로 세로 30 내지 40cm 정도의 우물이 비쳐 보이고 그 안에 비단잉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팔뚝 크기만큼 큰 비단잉어가. 들여다보면 우물은 크게 보입니다. 머리에서 몸통 중간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빛이 나는 붉은빛, 밝은 붉은빛, 몸통 가운데서 꼬리까지는 밝은 흰색, 딱 두 가지 색으로 배분이 되어서 있는 비단잉어가 크게 한 마리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무릎에, 오른쪽 무릎 쪽에 우물 속에 비단잉어, 출판하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왜? 두 가지 색깔로 나눠 있지만 한 몸입니다.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 몫이다. 내가 다 할 일을 왜 나누었느냐.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이 넘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불교대학교 모 교수님과 공동 집필하기로 하였지만은 그분이 워낙 바쁘시고 논문 작업이 또 많으신 분이라 약속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약속하고 난 뒤에 바로 한 달 만에 한글 원문의 확정, 한문을 시베타, 고려대장경, 일본 신수대장경 전부 다 대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한문에 확정했습니다. 그래도 고려대장경이 낫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의 한문의 용례는 글자의 뜻이 지금 쓰는 용례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은 이상하다, 이 글자가 아닌데 싶어서 보면 1번, 2번, 3번 정도의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고려시대 한자의 용례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은 아닙니다. 고려시대 그렇게 습관적으로 썼다는 의미죠. 자,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제 할 일 해놓고 왜 이렇게 작업이 안 되실까? 그런데 그분이 워낙 바쁜데 흔쾌히 약속을 하고 나서도 지켜지지 않아서 더 이상 재촉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퇴직하고 2016년 퇴직하고 몇 달쯤 지나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드렸던 약속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한테 공동집필 하자고 한 그분한테 재촉할 수는 없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글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진보살 개송이 빠진 것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천태사교의 강의에서 만났던 그분과의 공동집필 약속은 뒤로 하고 일단 제가 다 처리하도록 해서 2020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10년쯤 된 늦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약속을 늦게나마 지켰습니다마는 경전 20권인가 30권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다시 보리암 새벽기도를 가서 불단에 올려놓고 뭐 주지스님에게 뭐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가 끝나니까 법당보살님이 보이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교정벌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보이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법당보살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경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약속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 기도를 올리고 왔습니다. 그 동안에 마인드맵으로 출판 계획을 일일이 마인드맵으로 수없이 계획을 짜서 제 블로그, 지금 현재 이름은 원전 법화기도원인데 그때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일이 다 출판 계획을, 관세음보살 보문품 개정판 출판 계획을 올리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또한 거기서 후원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 관계되는 이야기는 따로 에피소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는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원전 법화기도원 유튜브 말고 똑같은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거기에 그동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개정판으로 출간하기까지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했던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을 출판하고 난 후에 그 점안식을 해야 됩니다. 불상이나 탱화, 경전도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피력, 그 힘을 주입하는 것을 점안이라 그러는데, 점안은 원래 스님들에게 부탁을 할까 하다가 집에서 제가 상을 차리고 제수를 올리고 점안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 원전 법화기도원의 사진과 그 사연을 바로 올렸습니다. 경전을 수지하는 힘, 경전 출판 직후에 나타나는 힘들은 그때 20년이니까 아주 높은 대통령, 귀부인, 그분이 경전을 들고 가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해서 내가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또 축포로 총을 시험 삼아서 쏘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서서 축포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세단을 몰고 와서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 꿈. 또 꿈이 아니고 내가 신장
기공법을 할 때 내가신정이라고 그 기공의 특별한 기마 자세에 비슷하게 손과 다리를 꼬아가지고 고정된 자세로 있는 그 내가신장 수행을 할 때 왜 이 시기에 2020년 4월 20일 이 시기에 경전이 나왔던가? 아마 그때는 우한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입니다. 21년 쯤에서 2월 달에 제가 2월 10일 날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왜 이 시기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이 시기에 알아차린 거죠? 2020년 4월 20일쯤에 경전이 나왔으니까 중국의 우한 폐렴이 막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때 그 직전에 몇 달 전에 11월 달 잠복했다가 그때부터 중국에서 발복하기 시작했으니까 1년에 한 달 6달쯤 전에 본문품이 나왔습니다. 소름이 촥 끼치면서 어쩌면은 이 경전을 수지하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고 또 가볍게 넘어가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는 것이 이때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꿈에서 거대한 아나콘다 2마리를 죽인 것을 거대한 포크레인에 높이 매달아 놓은 꿈들. 그 다음에 경전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방광하는 꿈들. 또 집사람 친구분이 와서 절에 다니길래 제가 그분에게 경전을 드렸는데 그분이 경전을 받아가서 집에서 그냥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꿈이 대단히 소란스럽더랍니다. 아주 흉몽이고 막 우당탕탕 막 싸우는 소리도 막 나고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경전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씻고서 경전을 일독하고 나니까 길몽을 2번이나 꾸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에 많은 사연들이 경전을 수지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 잊어버리고 최근에 제 아파트 관리실에 있던 그분에게 경전을 드렸더니 하룻밤 사이에 꿈을 3가지를 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받고 그날 당일날 꿈을 3번을 꾼 것이죠. 하도 신기해서 그런 케이스는 없으니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집의 침실 천장에서 빗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남쪽의 벽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오고 책상 쪽에 이불이 하나 있고 거기 밑으로 물이 흥건하게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에 물이 가득 차는 꿈. 2번째, 음식이 가득 차려진 꿈입니다. 매우 넓은 공간에 옛날에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 같다라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2층의 큰 공간 급식소 같은 곳에서 큰 냄비 안에 양식과 한식 등 여러 가지 음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꿈을 또 꾸었습니다. 3번째, 평소에 꿈이 아니고 평소에 일할 때 보면은 정신적 각성이 조금 긴장했을 때 나오는 느낌으로 지속이 되면서 그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고 조금 덜 피곤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 알렸던 이야기입니다. 강아지가 매우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어서 그 강아지를 화장해서 그 뼈를 가지고서
그 하나의 그 요새는 그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뼈를 가지고서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천만에 그거 빨리 어디 갔다가 치우든지 묻어줘라. 집에 냅두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강아지가 꿈에 나오고 강아지 생각이 계속 나고 그랬는데 그 강아지를 뼈를 소상으로 형상화한 것들 그 물건들 다 치우지는 못했는데 강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왕생극락 하라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왕생극락 하라는 말을 반복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주문처럼 하였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뒤부터 강아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평소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강아지에 대한 생각, 강아지에 대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세음보살 본문품 이 경전 왜 가피제일이라고 했을까? 무진리보살 개송이 빠진 것을 다 복구해서 넣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이 경전처럼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본문품이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경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피도 또한 부처님 가피,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첫 번째일 것이다. 1등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유통되었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펴 주시는 가피가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경전을 모셨으면 수지 독송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급하는데 열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고 복치의 무량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복을 내가 꺼내어 쓰는 복을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